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뒤 지역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찬성표를 던졌을 걸로 의심받는 지역 의원들 서너 명은 자신의 이탈표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여수 양식장에서 277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피해액이 7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복구가 막막한데 왜 가입하지 않는지 취재했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등 세계 보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정상구 복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났지만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선이 부족하고 정기 해외 노선이 없는 상황이라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지역 정가에도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전남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단일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최소 31표라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자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후폭풍도 큽니다. SNS를 통해 찬성을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명단에 포함된 지역 국회의원 서너 명은 자신은 이탈표가 아니라면서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지역 의원 대부분은 이탈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 수도권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담긴 수도권 발의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은 갈 수 없다. 이걸 표현한 거죠. 표면적으로 지역 의원들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단일 대우를 짜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데 뜻을 모으고 이번 주말 회동을 갖고 투쟁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시당의 상무위원회를 거쳐서 대외 투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대외 투쟁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복될 경우 몰아칠 당내 혼란과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선당우사를 생각해야 하고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당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특성상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기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 저수온 관련 피해가 잇따른 여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재해보험을 든 어가는 1,500여 곳으로 전체 400어가 중 35%에 불과합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가 벌어진 여수에서는 전체 260어가 가운데 보험을 가입한 어가는 12%인 31곳에 그쳤습니다. 재해보험료 가운데 50%는 국비로 40%는 지방비로 지원되지만 문제는 지방비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에 불과해 효율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해보험을 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어민들한테 돌아올 이런 그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보험 드는 거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적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 어민들이 직접 내야 하는 보험료가 수천만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류 양식뿐만이 아니라 폐류 양식업인들도 또 어선업자들도 저희들이 보험금 지방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거다. 또 이상 수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2배 이상 뛰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년짜리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과 보험사가 부과하는 할증 등도 어민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할증 붙으니까 또 할증에 정말 돈은 3, 4천만 원 들여서
기대를 하는데 정말 우리 손에 떨어지는 거는 몇 천만 원 안.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지만 높은 보험료와 제한된 지원금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저수온으로 인한 여수 양식장 피해액이 75억 원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부터 지금까지 양식장 48곳에서 277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75억 원의 피해가 난 걸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남해수산연구소는 물고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으로 폐사 원인과 결과를 밝힐 계획입니다. 오는 4일이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됩니다. 국립공원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무등산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보물이 됐는데요.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정상부 복원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가장 달라진 건 생태계입니다. 지정 전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은 수달과 구렁이 등 동물 8종, 식물 2종에 그쳤는데 현재는 모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남생이, 주상절리대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현재 무등산에 보고된 생물은 동물과 식물, 균류 등을 포함해 모두 4,100여 종으로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그 자체입니다. 엄마 품속 같은 무등산이라고 해가지고 사계절 이렇게 버스 타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무등산은 국립공원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보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등산이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선 광주시는 정상부 일부라도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인왕봉을 상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아마 이제 공단 측에서 탐방로 공사가 되면은 상시적으로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방공포대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선결돼야 완전한 개방이 가능한 실정이고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정상부를 복원하는 방향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등산 정상 복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m가 깎여 나갔고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무등산을 제대로 지키고 무등산이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 지역민들은 앞으로 10년에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무등산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났지만 무안공항은 여전히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선 부족과 정기 해외 노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89만 명에 달했던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4만 6천 명으로 94% 감소했습니다. 14개에 달했던 정기 노선은 현재 제주행 단 하나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2월까지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1년과 지난해 2년간 기록한 적자는 400억 원이 넘습니다. 길었던 코로나19 상황은 해소됐지만 정기 국내선이 적은 무안국제공항의 재활성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올 여름 전까지 각 항공사에서 희망하는 해외 정기 노선은 중국과 일본 단 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선이 있다면 그 비행기를 활용해서 동남아라든가 근거리 노선을 여기 이제 야간 시간대에 운항을 할 수 있는데 회복이 다른 공항보다 여기가 늦는 거죠. 전세기 등 부정기편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전남이 국제관광지로 알려지지 않아 전세기 관광객을 모집할 현지 여행사 확보가 중요한데 첫 시도였던 태국 전세기 관광이 불법 체류 논란을 빚으면서 여행사들이 선뜻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음 달 중순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 관광객의 방문이 쉬워진 점과 국토교통부가 몽골행 노선을 지방공항 3곳에 신설하기로 한 점이 기대할 만한 대목입니다. 전남의 아름다운 풍광, 멋을 동남아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특히 준법 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하고 현지 모객 여행사에서는 비자 발급에 준하는 검증
해서 관광객 이탈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만 이용객을 코앞에 뒀던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퍼플섬을 대상으로 한 여행사의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그동안 흑산, 홍도를 중심으로 10여 개 정도였던 여행 상품이 최근 1, 2년 사이 퍼플섬의 유명세에 힘입어 온라인 상품으로만 60여 개나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주와 퍼플섬과 증도 순례자섬은 20개 여행사에서 25개 상품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1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상품이 출시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호남선과 전라선 등 열차 130여 대 운행 시각이 바뀝니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수도권 구간의 낮 시간대 1시간가량 선로 점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부터 열차 운행 시각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시각이 변경되는 열차는 호남선 80대, 전라선 56대, 경전선 2대 등 모두 138대로 열차 출발과 도착 시간이 평균 3분가량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예정입니다. 조선대 교수의 비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20일 논문 대필 등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A 교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배상금 약 2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여수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2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모 건설사는 돌산읍에 최고 39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냈지만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했으며 이후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18 조사위가 옛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무연고자 유해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광주광역시 각화동의 옛 광주교도소 건너편에서 무연고자 유해 한 구를 추가로 발견해 오늘 유해 발굴 관련 조사활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해 옛 3공수여단 소속 장병 등 350여 명으로부터 암매장 관련 진술을 받아낸 뒤 옛 광주교도소 일원 7곳에서 지표조사를 벌여 무연고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와 첨단 의료 복합단지,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최대 농업 생산기지인 전남에 첨단 농업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 의료 등 백신 산업 특구 인프라와 적극적으로 연계한 의료 복합단지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또 전라선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광주 완도 2단계 고속도로 예타 선정 등 호남권 광역 교통망의 조속한 확충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라남도당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자금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은 농업자금 상환 기간의 경우 운영자금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시설자금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해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예산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자금 2차 보전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남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매일시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해남 매일시장은 지난 2021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1층에는 58개 점포가 입점했고 2층에는 청년몰과 일반 음식점 등 총 70개 점포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존의 농수산물과 청과류, 분식 상가는 물론 공예품과 화장품 등 새로운 업종의 상가도 대거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걸로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가 732만 재외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의 광주 유치를 추진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광주 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광주에 들어서면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 인권, 포용도시 광주의 면모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광주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20% 넘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주택 매매량은 972건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20.6%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가까이 적었습니다. 전남의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1,132건으로 한 달 전보다는 7.7%, 1년 전보다는 39.4%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광주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수가 30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지역 선거인 수는 2만 5천여 명이며 전남은 27만 8천여 명 등 모두 3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선거인 수를 가진 선거는 농협조합장 선거로 21만 4천여 명이고 산림조합 5만 9천여 명입니다. 투표소는 광주 18곳, 전남 276곳으로 확정됐습니다.